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오늘 분량 안에 두 가지 문장이 나왔는데 그 문장이 이제 둘 다 가정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가정법이 은근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정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진 않지만 현실이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번 거짓말 해보자,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정법 문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현실이 아닌데 이렇다고 치자라고 하는 그런 용도의 if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의 if가 있고요. if가 들어가고요. 반드시 누가 보여야 되냐면 조동사 과거형이 있어야 돼요. 가정법 문장은 반드시 조동사 과거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if 절 말고 그 원래 본 주어 동사, 그러니까 if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접속사 절이라고 해서 없는 문장, 원래 진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콤마 찍고, 보통은 콤마를 찍고 조동사 과거형, 주어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으면 얘는 가정법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가 있어요. 이런 이름은 사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 이름에서 과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이 문장 안에 모든 동사가 과거로만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if 쓰고요.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쓰고 조동사 과거형 나오고요.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네. 조동사 과거형이 이미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표현할 건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거짓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현실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 이게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과거라는 이 시제도 주의를 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로 썼다는 얘기는 현재의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현재의 사실의 거짓말을 얘기하죠. 과거로 썼으니까 if가 있고 조동사 과거형 있으면 얘는 현재에 대한 거짓말이구나. 왜냐면 얘는 거짓말하는 문장이니까 시제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시제도 실제가 아닌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석을 해보면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주어가 동사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조동사 과거형에다가는 텐데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있긴 한데 굳이 중요하진 않고 가정법에서 문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이해하시기에는 이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과거 완료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완료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조동사 과거형은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도 had pp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have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had pp가 들어가서 과거 완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의 거짓말? 과거의 사실에 거짓말을 하는구나. 과거 사실에 거짓말을 한다. 그럼 과거에 실제로는 A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치고 B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실 때 만약에 주어가 동사 했다면
주어가 동사 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 밑에 문장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But even if I had known, 비록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What could I have done differently? 내가 다르게 뭘 할 수 있었겠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even이 들어가긴 했는데 even if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기는 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얘가 although랑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if가 들어가면 이 가정법의 뉘앙스, 가정하는 if, 만약 뭐뭐 하면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쓰지 않아도 가정법처럼 해석을 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although의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네가 갖고 싶은 거라 할지라도 이건 네게 아니야 라는 말은 그냥 실제 상황은 이렇지만 이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if가 들어가게 되면 그 거짓말을 하는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가정하는 그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알았어도 내가 다르게 뭘 할 수 있었겠어 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had pp고요.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가고 have pp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과거 사실의 반대구나. 그죠? 얘가 지금 조씨를 만나는 게 조씨를 이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중요해진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를 먼저 얘기했냐면 윗부분에 볼게요. 윗부분에 보면 if도 들어가고요. 과거 동사 where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는 would never have broken 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지금 과거 시제만 쓰여져 있고요. 얘는 had pp의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제가 기본적으로는 영어 문장에서는 한 문장 안에 동일한 시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섞어서 써도 괜찮습니다. 네, 섞어서 써도 괜찮고요.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유의하시면 된다. 그 실제 상황이 이 부분은 현재 사실의 반대구나. 이 부분은 과거 사실의 반대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내 거라면 이거는 왜 현재라고 쓰냐면 뒷문장 때문에 그래요. I would never have broken up with you. 내가 너랑 절대 결코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과거에 헤어지지 않았으면 현재도 당연히 내 것이겠죠. 그 뉘앙스 때문에 이제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쓴 거예요. 그런 시제적인 차이도 이제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들은 시제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도 그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정법은 요 시제가 쓰여져 있고 그 시제가 실제로는 어느 시제를 얘기하는지를 파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지금 계속 마르고시 이제 조씨랑 헤어진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였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렇다. 그걸 알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그 언니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지금 달라질 것도 없는 거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법의 문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시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시제가 어떻게 된다라고만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